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신용장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신용장 부분은요, 신용장 통지 안내문이었어요. 그렇죠? 본문은 아니죠. 자, 지금부터가, 이 페이지부터가 신용장의 본문이다라는 거죠. 예. 보시면, this is System Generated Advice. 시스템으로 통지되는 신용장입니다. And therefore, 그래서 서명은 없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 copy 첫 번째 카피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신용장을 보내기 전에 진정성을 확인하는 실제 이거는 이상이 없는 완벽한 신용장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예, 그 본문은 아니에요. 예, 이것도 자동으로 발생되는 거고요. 여기부터가 본문이에요. 여기부터가.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용장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목 코드, 그 다음에 항목 제목, 요 순서, 이런 순서, 요것도 다 일정하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일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먼저 이제 처음부터 해설해 드리면 자 27번 항목 sequence of total 이거는 신용장의 페이지 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페이지 수라는 거는 요 데이터가 들어올 때 하나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페이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데이터가 들어올 때 한 묶음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이렇게 쭉 한 묶음으로 들어왔다. 어떤 항목이 특별히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다. 대개 그래서 이렇게 1분의 1 전체 하나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뭐 두 개로 나눠졌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2 이렇게 써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40A 항목 Form of Documentary Credit 신용장의 형식. 그래서 이 신용장은 어떠한 형식을 요하느냐? irrevocable이다. irrevocable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취소 불능이다. 그래서 요 항목을 봤을 때 이 신용장은 종류가 뭐냐?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irrevocable 취소 불능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신용장의 종류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신용장이다라는 걸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신용장이 이렇게. 그래서 이 항목을 보면 irrevocable이다. 취소 불능이다. 취소 불능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나요? 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수출상의 동의 없이 수익자의 동의 없이 beneficiary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돼 있고 만약에 revocable이다 그러면 여기에 revocable 취소 가능 이렇게 써 있겠죠. 근데 우리가 취급하는 신용장은 다 irrevocable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에 아무 말이 없다. revocable, irrevocable 표시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물론 irrevocable이에요. 취소 불능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20번 항목 documentary credit number 이거 신용장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용장도 문서잖아요. 그렇죠? 계약서고 문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 번호가 있는 거예요. MGK 248 186 이거는 이 번호는요 개설일행이 이건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개설일행이 임의로. 예. 근데 신용장 번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나중에 여러분이 내고할 때 환원 작성해서 하나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환원에 보면 이 신용장 번호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에는 내고하는 모든 그 내고 서류들, 뭐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나 이런 데 보면 신용장 번호를 써라. 예. 왜? 근거를 밝혀라. 그런 얘기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번호를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신용장 번호를 쓸 때 이거 틀리게 쓰면 안 돼요. 오탈자 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내고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C 항목 데이트 오브 이슈, 이 신용장의 발행일자예요. 발행일자. 그래서 2008년도 3월 20일 굉장히 오래됐네요. 할아버지 신용장이네. 자, 그래서 이 신용장 그 발행일자 이것도 이제 뭐 개설은행이 개설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D 항목 Date and Place of Expiry. Expiry라는 거는 유효기일이죠. 유효기일의 날짜와 그 날짜가 적용되는 장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그래서 이 신용장의 유효기일, 수명이죠. 수명. 목숨은 2008년도 4월 22일 날까지다. 예. 근데 그 4월 22일까지가 한국에서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신용장을 받고 물품을 선적한 다음에 4월 22일까지 한국에 있는 은행에 내고를 해라 라는 거예요. 내고를 해라. 그러니까 그 날짜까지 은행에 서류를 갖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고 서류를.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코리아가 아니고 개설국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내고를 한 다음에 서류가 개설국까지 가려면 적어도 2, 3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내고할 때는 조금 더 2, 3일 빨리 내고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한국이냐 아니면 상대방 국가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국으로 돼 있으면 그 날짜까지만 내고를 하면 되는데 개설 국가로 돼 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미리 내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항목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신용장에 보통은 ED라고 얘기해요. Expiry Date.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전번에 미국에서 받은 신용장 ED가 언제야? ED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유효기일이 언제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ED가 언제야? ED가 언제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방 유효기일을 물어보는구나. 그리고 며칠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ED가 만약에 요 4월 22일이 공휴일이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아니면 공휴일이었다. 그러면 연장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중요하죠. 그죠? 네, ED는 연장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일요일이었다. 그 다음 영업일 월요일 날 내고해도 상관없다. 예, 괜찮다라는 거예요. ED는 연장이 돼요.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SD라는 게 있어요. 쉬핑 데이트. 그거는 공휴일이라도 연장이 안 돼요. 반드시 그 날짜까지 선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왜 그러냐? 이유를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 D는 왜 연장을 해주느냐? 이거는 은행에 내고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잖아요. 문을 닫잖아요. 공식적으로. 따라서 연장을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뭐 세금 내거나 아니면 카드값 이렇게 낼 때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SD 쉬핑 데이트를 왜 연장 안 해줘요? 그거는 공휴일에도 배 뜨고 비행기 뜨고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휴일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50번 항목 애플리컨트. 반갑네요. 우리 이거 배웠었는데 누구죠? 수입상. 그쵸? 근데 왜 애플리컨트라고 써놨어요? 바이어라고 안 쓰고 임포터라고 안 쓰고. 이거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입상은 뭐예요? 자기한테 어플라이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개설 신청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쓴다. 애플리컨트 신용장에서는.
우리 이제 배웠던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신용장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칼 막스 가먼트 이렇게 써놨죠? 예, 그리고 주소 써놨고 수입상. 그 다음에 반갑네요. 또 오시고 나면 뭐 beneficially 얘는 누구죠? 예, 수출상. 그쵸? 베니핏을 누리는 사람이다. 수익자다. 그래서 수출자는 아이콘. 예,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회사 대표가 예, 저하고 친한 후배다. 김성훈 교수라고요. 예. 그 다음에 32항목 커런스 코드 앤 어마운트. 그래서 이게 바로 신용장 금액이에요. 수출한 다음에 은행으로 버튼 금액. 그래서 커런스 코드 하는 거는 결제 통화. 이 신용장상의 금액의 통화가 뭐냐? 뭐 싱가포르 달러냐? 아니면 호주 달러냐? 아니면 뭐 미국 달러냐? 아니면 엔화냐?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거죠. 중요하죠. 통화 코드가. 그 다음에 어마운트라는 건 금액이고요. 그래서 통화 코드는 US 달러고 어마운트는 28,240.35불이다. 그쵸? 이게 신용장 금액. 이 앞뒤에다가 이렇게 우물정자를 왜 해놨을까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없어요. 대개는 그냥 써 있어요. 대개는 숫자만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신용장 금액이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예.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용장은. 자, 그러면 예, 오늘도 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